우주의 원소의 분포를 알아내는 방법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란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분산되는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특히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방출선 스펙트럼 또는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불리곤 합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이란 모든 색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파장의 색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특정한 색깔을 갖는 선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특정한 색깔을 갖는 선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연속 스펙트럼의 배경에 특정한 색깔의 빛만 검은색의 형태로 나타내는 이러한 스펙트럼을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흡수선 스펙트럼. 자, 우리 학교에 요런 이제 분광기, 간이 분광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간이 분광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이 분광기를 통해서 이렇게 태양을 직접 보면 안 되겠죠. 태양이나 형광등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빛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분산되는 이러한 스펙트럼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저가의 간이 분광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스펙트럼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인데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는 특정한 에너지가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의 수소 기체, 고온의 네온 기체, 고온의 헬륨 기체, 이러한 곳에서 방출을 하는 겁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일단 배경이 연속 스펙트럼이 배경이 되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어디서 관측을 할 수 있냐면 LED 전구, 백열 등 이런 곳에서 별 이런 곳에서 관측이 가능한데요. 이 별빛이 오는 동안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이 저온의 기체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빛을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의 배경에 특정한 빛, 저온의 기체에서 흡수한 그러한 파장의 빛들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고온과 저온이 만약에 동일한 기체다라고 한다면 수소 기체라고 예를 들까요? 얘도 수소이고 얘도 수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소 기체에서 방출하는 방출선 스펙트럼에서의 이 선의 위치와 개수와 이 간격은 동일한 수소 기체라면 얘가 방출하는 그것만큼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그 부분을 흡수할 거기 때문에 이 흡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게 이 방출 스펙트럼과 마찬가지 똑같은 위치, 똑같은 개수, 똑같은 어떤 넓이를 갖는 검은색의 선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기체에서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가 이러한 방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미지의 어떤 임의의 기체를 통과한 흡수 스펙트럼을 봤더니 얘를 분석을 했더니 수소 방출 스펙트럼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쏙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다라고 한다면 이 저온의 기체는 수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연속 스펙트럼은 별빛을 가까운 곳에 있는 별빛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백열 전구나 LED 전구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빛을 내는 광원을 바로 봤을 때 연속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출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그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주변에 저온의 기체에서 흡수한 나머지가 관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제 좀 구분을 해봤고요. 이렇게 스펙트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원소에 따라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선의 위치.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수소하고 탄소의 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수소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이 있는데 탄소는 조금 더 많은 선이 있습니다. 위치도 다르고 개수가 다르다. 그리고 굵기도 다르다. 위치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굵기에서도 조금 그 분류를 합니다. 원소에 따라. 그래서 선의 위치, 선의 개수, 선의 굵기에 따라서 얘가 어떤 원소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스펙트럼을 분석하다 보면 원소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 원소가 얼만큼 있느냐, 즉 질량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우주 공간에 어떤 원소가 어떤 질량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태양을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 아주 그 저가의 그 분광기, 간이 분광기로 보게 된다면 연속 스펙트럼이 보여요.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는데 조금 더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광기를 이용해서 보면 물론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지만 걔네들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동안 우주 공간을 거치게 되겠죠. 그럼 우주 공간을 거치는 동안 분명히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주는 저온이니까. 현재 3켈빈 온도니까.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동안 그 기체가 흡수하는 어떤 스펙트럼, 그 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다양한 선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측되는 분광기를 통해서 태양을 관측하게 된다면 연속 스펙트럼 위에 아주 많은 작은 검은 선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별빛도 마찬가지예요. 별빛을 우리가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구에서. 그래서 별빛을 지구에서 보는 동안은 이 별빛이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별빛 스펙트럼은 아마도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정리하기.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처음에 어떤 원자부터 시작을 했냐면 원자부터 시작을 했죠. 원자는 둘로 쪼개진다. 어떻게 쪼개지느냐?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지게 된다.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지고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원자핵은 다시 둘로 나뉘게 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게 된다. 자, 다시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엇으로 나뉜다라고 배웠냐면 쿼크로 나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쿼크. 자, 쿼크의 종류 몇 가지? 6가지.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쿼크 2개. 업, 다운. 자, 업 쿼크 전기적 성질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 전기적 성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기 때문에 양성자는 업, 다운, 중성자는 업, 다운을 형성한다라는 거 배우게 됐고요. 다음 빅뱅 우주론 시간적인 순서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빅뱅 거대한 폭발과 함께 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폭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 빅뱅함과 동시에 빅뱅이 일어난과 동시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쿼크 전자. 이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쿼크와 전자 온도가 내려가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쿼크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게 되느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 자, 위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살펴볼 때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작은 입자부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게 되느냐? 바로 드디어 수소 원자핵 그리고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됩니다. 헬륨
원자, 핵. 이때까지가 빅뱅 이후 약 몇 분? 3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3분.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얘네들이 누구와 드디어 만나느냐? 자,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결합하면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그리고 헬륨 원자를 만들게 된다. 헬륨 원자. 자, 이때가 중요하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들어진 요 시기. 요 시기가 바로 언제냐?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흐른 뒤고 이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 온도이고 그래서 빛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피해서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녀석이 바로 뭐다? 우주 배경 복사이다 라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주의 원소 분포. 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고 각각 개수비, 그다음에 질량비 등등등등 이렇게 쭉 살펴보니 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3대 1이다. 자, 그래서 우주의 원소 분포 역시 무엇이 된다? 요 두 가지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빅뱅, 벅뱅 같네요. 벅뱅. 자, 지우고 다시 천천히 써야겠어요. 천천히. 이쁜 글씨로 자꾸 벅처럼 쓰여지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쁘게 쓰고 싶은데 좀 더 이렇게 쓸게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이게 훨씬 낫네요. 두껍게 쓰는 것보다 여기 조금 그 글씨를 얇게 쓰니까 그래도 이거보다 알아보기가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주의 원소 분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 세 가지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방출 선 스펙트럼 그리고 흡수 선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어떤 분포,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정리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해당하는 문제 2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로 3문제, 연습 문제 3문제 정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영상을 듣기 전에 교과서 52페이지예요. 교과서 52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클래스룸에 이 강의 PPT 이 파일을 PDF 형태로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를 하는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잠시 영상을 끊고요.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를 푼 후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세요.